피우려고 해도 우리가 봄에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에 쉬는 거잖아요. 사계절이. 그러면 봄에 나무를 심든 씨를 뿌리든 새로 저장됐던 나무에서 이파리가 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그 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가요? 그냥 나무만 있기도 해요. 어떤 나무는 꽃이 없기도 해요. 그 나무 자체가 꽃이기도 한 나무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무가 그렇게 해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꽃을 피우려고 나와요. 대부분. 그 꽃을 피우려고 나오는데 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펴질까요? 자연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펴질까요? 소통을 해야 펴져요. 아니 꽃이 폈는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꽃이 폈어요. 폈는데 그 꽃은 기간이 얼마나 가나? 하루는 11홍이라 그랬어요. 10일 정도밖에 꽃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을 또 얘기도 하고 꽃 필 때가 젊은 시절이니까 젊은 시절이 빨리 가요. 가고 나면 후회하죠. 그때 저 좀 잘 살걸. 근데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의 그 소속된 기간이 늘 있어요. 왜냐면 꽃을 폈다가 꽃은 열매를 맺으려고 10일만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꽃이 피고 그냥 온실에 딱 가둬놓고 꽃을 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지죠. 온실에 가둬놨는데. 근데 온실에 안 가둬놓은 그 들에 있는 꽃은 가만히 있어도 펴요. 열매가 맺어져요. 왜냐면 소통을 해요. 누가 와서. 바람이 와서도 하고 벌이 와서도 하고 나비가 와서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인공으로 해주죠. 막 붓으로 가서 칠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해주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우리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풍수가. 그 소통해주는 걸 그거를 좋은 기운은 가둬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최영수 교수님 막 말씀하실 때 산하고 물에 대해서 막 하대요. 물이 막 저수지가 이만한 거 아니면 큰 거기에 내 집이 있든가 산소가 있든가 그러면 그 물을 다 먹으려고 한다. 그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그만큼 많이 벌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물은 재물이잖아요. 그 한강 우리 그 서울에서도 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집들이 뭐예요? 한강 바라보고 있으면 비싼 집. 비싸고 좋죠. 왜냐면 돈이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얼마큼 내가 수용하느냐. 그래서 장풍된 것을 득수 물을 다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 받아오는 그 시간적인 거리와 공간적인 거리와 그 다음에 총량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의 그 윤택한 정도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조금 윤택하지가 않지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 산 사람들은 뭐가 또 항상 좋고 나쁜 게 반반씩 있기 때문에 항상 좋고 나쁘는 반반 거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시되 청와대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 그 신이 사는 거다. 그냥 우리가 얘기는 신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 막 여러 가지 부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잘라 하면서 내 정신세계만 닦으려고 하는 그때는 그게 안 되는데 실제로 정신세계만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산 속에 있고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약간 척박하긴 하지만 정신은 어때요? 수려하죠. 정신을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러 고시 공부 옛날엔 지금은 고시 공부를 안 하지만 고시 공부하러 들어가려면 물 있는데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산속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시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입시 그 학원 같은 데를 보면 요즘에 산속에다 다 지어놓고 하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 왜냐하면 거기서 수련해야 이게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물과 그 산의 그 관계는 돈과 정신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으면 돈이 되고 근데 산이 수려하면 어때요?
산유수령. 명예가 좋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돈이 생기면 명예도 살려고 하는 경향은 있죠. 돈이 살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를 다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명리 육친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옛날 명리는요. 대통령을 한다든가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선두주자 법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주의 격을 봤을 때 상관격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망조가 되어요. 왜냐면 상관은 정관을 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격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전 손님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상관 가진 사람들이 경찰도 많고 특히 군인도 경찰도 그 다음에 그 직선제 뭐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뽑아갖고 명예 오르는 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요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관인으로 나오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왜 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풍수적으로도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풍수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아까 우리 그 최영숙 교수님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셨대요. 뭐 지금 하원갑자를 살고 있다 그랬어요. 하원갑자 시대라고 하는 것은 60을 갑자라고 하죠. 선생님도 60갑자는 다 아시죠?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180년. 180년 돌아가서 갑자가 바뀌는 거예요. 60. 그래서 그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하고 또 2023년에서 2043년 84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하원갑자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 상원갑자로 올라가는 시대가 돌아온다고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하원갑자 시대의 끝부분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지금은 화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은 지금 주역 괴상을 거의 다 아시죠? 주역 대답들을 안 하시네. 주역귀는 거의 다 아시죠? 주역은 그러면 주역의 그 하도와 낙서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쭉쭉 다 아시나요? 하도, 낙서. 하도는 무엇이고 낙서는 무엇이라는 건 아시죠? 선생님, 우리 석 선생님 아시죠? 네. 하도는 뭘까요? 하도. 하도 뭐예요? 하도가. 제가 질문만 하면서 하니까 이거 안 되겠죠. 왜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역 8괴예요. 주역 8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 음과 양이 양과 음을 부호로도 하고 음양이 주역이에요. 근데 우리 사주를 볼 때는 음양도 물론 보지만 대부분 오행으로 보죠. 오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십신을 붙여갖고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우리 이 풍수는 음양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행도 따로서 보기도 해요. 그런데 큰 의미는 음양이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할 곳에는 항상 뭐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오른손이 먼저 올라가요. 오른쪽. 남자가 있어야 할 곳에는 항상 왼쪽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 저는 요새 TV를 한 번씩 키면은 교육이 너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의 섭리인데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여자가 먼저 올라가고도 보지만 옛날에는요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이런 음악 공부 안 했을 때 저는 안 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유치원 때. 그런데 그때는 음향이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결혼 82
82년도, 81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81년도에 결혼 사진을 딱 보면 정상적으로 결혼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럴까 보면 그때는요, 교육들을 한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 행사를 해주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결혼식장에 가면 남녀 쓰는 자리도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 많아요. 항상 남자가 좌측에 서야 돼요. 여자는 우측에 쓰고. 그 좌측 사진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보면 남자는 좌. 그리고 내가 부인하고 간다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부인을 오른쪽에 놔야지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길가를 걸어가 찻길이다 그러면 조금 찻길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남자와 여자는 주무실 때도, 침대에 주무실 때도 이렇게 딱 들어놓는 그 자리에서 볼 때 남자는 항상 왼쪽에. 선생님 어떻게 주무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주무시죠? 제가 우측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네는요, 선생님이 우측에 계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네는 그 주도권이라고 할까? 생활의 주도권, 아니면 살림의 주도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분명히 사모님이셔요. 왜냐하면 사모님 위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도권이 사모님이 하는 그런 집 가게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바꾸세요. 건강이 좋아져요. 그래야 남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렇게 해서 주무셔요. 그럼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시작. 항상 왼쪽부터. 이거는 왼쪽이라고 하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항상 여자도 왼쪽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어떤 분의 이렇게 강의를 잠깐 우리 그 특강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잖아요. 지도를 우리는 풍수는 지도가 뭐 가장 먼저 하는 게 풍수, 이게 동서남북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 내비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의 형태를 보면 우리는 지도가 거꾸로 된 지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시나요? 아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풍수를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상 북쪽을 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북쪽 밑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이 그래 왔어요. 항상 북쪽이 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 남한 지도상도 이렇게 켰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실제로 그 지도의 면을 어떻게 보냐면 해가 떠오르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그럼 해가 어디서 어떻게 떠올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명리를 하시다 보면 명리의 그 기본은 북쪽이 밑에 있잖아요. 해자축이 밑에 가잖아요. 네. 그림을 그려도 해자축이 항상 밑에 가잖아요. 근데 지도상에는 사오미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손주분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요즘에 교수님들, 학교의 교수님들 보면 늦게 배우신 분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도가 풍수를 하다 보면 지도를 두 개를 다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 네이버 지도라든가 구글 지도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써야 하느냐면 태양을 하나를 쓰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태양을 하나를 쓰고 있죠. 우리 태양 따르고 그 서양 태양이 따르지 않아요. 태양을 하나 가지고 어때요? 같이 쓰다 보니까 태양이 밝음을 쓰다 보니까 동양권에서의 그 관계와 서양권에서의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는 게 맞아요. 지도만 봐도 위쪽으로 탁 해놨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해가 갔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를 살리는 방향은 항상 시계 방향이에요. 나사가 풀리면 어때요? 거꾸로 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육상.
42.195km 달리는 거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달려요? 마라톤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왜 그래? 어디서? 그게 마라톤 고향이 어디예요? 아테네 그 저기 관 쓰고 했던 그 기억이 나죠. 그 동네에서는 그것이 거꾸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깅 운동을 한다고 운동장,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퀴를 돌을 때 운동장 바퀴를 이렇게 돌으면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가시는 분도 거꾸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쭉 가면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가보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달리기 하는 그 트랙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돌면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육계나 아니면 여기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풍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서 왼쪽부터 시작을 하고 왼쪽부터 공간을 하고 뭐 제식훈련 같은 거 하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이 뭐 왼발 이렇게 구령을 맞췄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는 잘 따라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예절 교육 같은 걸 하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교육이 뭐 그런 거 다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편히 살면 되지 이러면서 교육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풍수를 배우셔서 무엇 하나라도 내가 사는 그 방향,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안 아프고 내 화목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면 남자가 해야 할 곳에 여자가 있으면 뭐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근데 둘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물론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식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앞에 마주보고도 앉지만 여러분들이 사돈과 사돈 상견례를 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상견례. 그럼 상견례 자리에 미리 잡아놓잖아요. 식당에서. 잡아놓으면 가서 앉을 때 예의 있게 남자를 왼쪽에다 앉혀주셔야지 돼요. 남자를. 오른쪽엔 여자 앉히고. 그러니까 사돈과 사돈도. 사돈과 사돈은 남녀가 마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자 여자끼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 명리에서 십신에서 보면 남자 사돈과 여자 사돈은 친하잖아요.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남자 사돈과 여자 사돈은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즈하게 이렇게 앉는 거. 대통령 지난번에도 며칠 전이에요. 어디 싱가포르하고 어디를 다녀오시더라고요. 필리핀. 네, 필리핀하고 다녀오시더라고. 근데 거기 탁 내려오는 데 보니까 이대동 대통령하고 둘이 딱 거꾸로. 여자가 왼쪽, 남자가 오른쪽. 절대로 대통령 영부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빨리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면 뒤에 가든가. 나란히 갈 때는 항상 여자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 여러분도 공수를 어떻게 하셔요? 남자분은 왼손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자들은 오른손이 올라가야 돼요. 항상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여자들은 오른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세배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상갓집을 갈 때는 바꿔야 돼요. 제사 지내는 날은 공수가 바뀌어야 돼요. 남자는 오른쪽이 올라가야 되고 여자는 왼쪽이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가서 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다루는 거죠. 제사도 음을 다루는 거죠. 음은 항상 짝이에요. 양은 음이고. 그래서 짝과 홀은 늘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갓집에 갔을 때는 절을 몇 번 하나요? 두 번 하죠. 왜냐면 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배는 어때요? 세배. 한 번요. 한 번 하죠. 세배.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 더 많이 해요? 노는 분한테요?
노인분한테는 한 번 하죠. 노인분이라고 연장자가 아니고 스승이라고 칭하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스승의 줄임말이 스님이잖아요. 스승님의 줄임말이 스님이잖아요. 뭐 목사님, 뭐 스님, 막 어른 큰 뭐 도를 닦은 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한테 아니면 이렇게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삼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을 항상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가 구시대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그러하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대로 따라서 간다는 걸 아시고요.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수업 시작한 건가요? 이제 지금 하려고요. 아, 네. 네. 1시 20분 원래 수업 몇 시에 했어? 1시 10분 수업인데 이 오리엔테이션 좀 한다는 얘기 있지. 네. 그래서 뭐 태극, 무국 이런 건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제가 해온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참고해서 보실까요? 제가 전부 다 이제 이거 자료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수업했던 자료나 내용은 다 쏴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복사가 필요하신 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기초적인 것은 태극으로 변한다. 그러면 태극은 음양이 분화되고 또 양이가 돼서 음양이라고 해서 양요와 음요죠. 그럼 음양은 또 대대가 되죠. 이거와 이거가 됐을 때 높든지 얕든지 크든지 작든지 항상 그거가 될 때 음양이죠. 음양은 또 유행을 해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다음에 사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상은 좀 중요한 거죠.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 번씩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8괴가 되고 8괴는 8괴에 대해서 검,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을 하도라 그래요.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대부분 이 8괴가 만들어져서 보면은 그 8괴가 건태이진 손감 간 곤으로 갔을 때 이거는 하도라 그래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딜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주역의 8괴라도 1이 감수로 가고 2가 곤지로 가고 3은 진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손목으로 가요. 그리고 5는 궁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6은 건천, 7태택, 8 간산, 9 리화 이래요. 대부분 주역을 갖고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은 하도는 채를 얘기해요. 같은 주역인데 주역이에요. 같은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같은 주역인데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8 곤지로 가는 것은 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채와 용의 관계인데 보통 채로 쓰는 학습이 있고 용으로 쓰는 학습이 있습니다. 풍수는 채로 쓰는 학습인가요? 용으로 쓰는 학습일까요? 풍수가 지금 여러 가지 풍수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기풍수라고 하는 거, 이 모양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모양이라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볼 때는 그때는 무엇을 보냐면 그냥 형기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볼 때는 대부분 채로 봐요. 그 풍수는 그리고 이기 풍수도 대부분 채로 봅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풍수가 하나 또 있어요. 현공풍수라고 있어요. 현공풍수는 혹시 배워보시고 들어보셨나요? 현공풍수라고 하는 게 우리 수업에도 이제 있을 건데요. 그 현공풍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악서수를 갖고 해요. 여러분들 구성 배워보신 분들 있죠? 구성.
그래서 그 구성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명리나 아니면 구성학이나 뭐 점학 같은 것도 육효 같은 거는 체의 학문인데 대부분 다른 점학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용의 학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와 화의 관계를 잘 익히셔야 나중에 통면이나 아니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양인가요? 화가 양인가요? 화가 양. 우리 석 선생님도 화가 양. 화가 양일까요? 네? 풍수했어요? 아니요, 풍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생각에 내가 기본 갖고 있는 거. 화가 있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양일까요? 요게 양일까요? 수화. 화가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 그러면 수가 양이라는 분. 나머지는 뭐 수도 양일 수 있고 화도 양일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선생님?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주역 8개인데요. 이거를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 4, 5, 6, 7, 8이라고 불러요. 1건 1000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행으로 치면 금이라고 불러요. 이 태택도 금이라고 합니다. 3, 미화는 화라고 불러요. 사질내는 목이라고 하고 오속풍도 목이라고 합니다. 육감수는 수라고 얘기하고 칠간사는 토라고 얘기하죠. 할머니도 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행에 배속되는 것이 주역에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이라고 하는 건 5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쓰는 건 4가지를 쓰죠. 그죠? 봄 그러면 목이고 화 그럼 여름이고 금, 가을, 수, 겨울이에요. 토는 항상 매개체 역할을 해줘서 토라고 하는 것을 중앙 토라고도 하고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토라 그래요. 그래서 인묘진 그 다음에 진이 하나 있으면 사오미가 있고 신유 술이 있고 해자 축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끝에는 항상 토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매개체 역할을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행이 주역에서 생길 때 요거를 금은 뭐라 그래요? 플러스 금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마이너스 금이라고 그러죠. 요건 뭐예요? 화는. 여기서 주역에서 화는 뭐예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음이죠. 음이죠. 왜냐면 요거는 음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아버지잖아요. 큰 아버지 양. 요건 막내딸. 이 태택은 뭐예요? 딸이잖아요. 막내딸. 마이너스에 금은 금인데 화는 뭐예요? 화. 이 화는 중녀예요. 중녀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 목은 뭐예요? 진목이에요. 진목은 플러스예요. 큰아들이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왜? 여자인데 큰 장녀잖아요. 장녀. 그리고 여기는 수는 막내 아들이에요. 이 수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니까 양이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간토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양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엄마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음양 구분을 해서 보니까 여기는 같은 토인데 토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같은 토신의 집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간토는 남자라서 양인데 토 중에서 또 양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엄마라서 음토죠. 음토. 그런데 요 금은 뭐예요? 아버지라서 양간이에요.
여기 금도 두 개인데 아버지도 양간. 근데 이거는 막내 딸이라서 음이에요. 근데 같은 금 중에서 음양이 다 조절이 돼 있어요. 목은 뭐예요? 목도 음양이 조절이 돼 있는데 손목은 딸이에요. 누구? 큰 딸. 여기 진목은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개 괴 가지고 괴가 8개면 음양 구분이 있어야지 10개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수화만큼은 양간과 음간이 음양이 조절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내 자체가 화는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어요? 화는 음으로 태어났습니다. 화는. 그래서 음으로 태어났는데 사용할 때는 화는 뭐예요? 양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볼 때 화를 뭘 갖고 화라고 하죠?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불을 볼 때 태양을 또 화라고 하죠. 그래서 촛불 보셨죠? 촛불. 촛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촛불. 밝은데 속 안에가 텅 비어있죠. 음이 들어있잖아요. 안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불은 음인데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밖으로 확산돼서. 그래서 화는 원래 태어나기를 양으로 태어났어요. 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수는 태어나기를 양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어 주려면 생명의 연장을 하든가 생명을 만들어 주든가 우리가 쭉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다죠. 오원소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 태어날 때 누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죠? 자와 자끼리 태어나는 거예요. 자와 자라고 하는 것은 자는 뭐예요? 씨앗자예요. 아들자. 그것이 남자는 정자라고 부르고 여자는 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과 물이 만나서 물구덩이와 물구덩이가 만나서 그걸 씨라고 그래요. 씨자. 선생님들이 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자라고 하면 그냥 아들 자, 그 다음에 지지의 첫 번째 자, 동짓달에 오는 자 이렇게 보통 아시잖아요. 왜 그게 맨 처음에 있었을까요? 사용은 인부터 하는데 태어나기는 자수가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주에서는 해수를 양이라고 부르죠. 채와 용이 수화는 아예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목이나 금이나 토는 음양이 아예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근데 수와 화는 항상 태어난 화가 채로 용으로 갔을 때는 화가 양이 돼버리고 수가 양으로 태어났는데 사용할 때는 어둠의 자식, 어둠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음으로 봐요. 그런데 씨앗은 항상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력인데 그것은 태어나기는 양으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풍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물을 항상 돈으로 보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연수 하시죠. 자연수. 선생님 자연수는 아시죠? 169, 275, 380, 490, 50도. 언제 쓰세요 이거? 자연수. 이렇게 해서 대부분 주역 64개는 1의 건깨부터 그 다음에 곤깨, 둔깨 쭈르르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간 그러니까 순서에 입각한 64개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63하고 64개에는 뭐가 있어요? 수화, 기재, 화수, 미재가 있죠. 화수, 미재, 수화, 기재. 그건 어때요? 물과 불은 만나지 못하죠. 영원히. 물과 불은 그리고 대부분 어떤 종교의 서적이나 종교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물과의 전쟁, 불과의 전쟁이 늘 끊임없이 나와요. 새로 만들어졌다가 새로 엎어지고 그럴 때는 불의 전쟁, 물의 전쟁.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시대는. 지금 선생님들 무슨 시대예요? 불의 전쟁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불은 염정이에요. 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풍수 용어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 염정이라고 하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그거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금이 전쟁일 것 같잖아요. 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을 이거를 우리는 하도괴예요. 하도괴인데 낙석괴로 가면 여기서 구궁이라고 하는 9개 그 별 궁자가 들어있어요. 그 9개의 별 궁자로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구분을 딱 아시고 낙서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화가 뭐예요? 화가. 구리 화가. 양으로 가죠? 음이 아니에요. 감수가 음이에요. 아래 음이가 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수가 여기는 양인데 그 구궁도로 가면 감수가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래서 이룬 시대 1, 2, 3, 4 그걸 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더 하셔서 하도 시대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낙서 시대를요. 이 궁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보셨어요. 여기서부터 5 궁 중이라고 보고 6, 7, 8, 9 이게 숫자만 써도 이제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숫자만 써도 여기는 뭐예요? 감수예요. 그냥 여기는 건천이죠. 여기는 태택이고 여기는 본지예요. 여기는 간산이에요. 여기는 진목이에요. 여기는 손풍이에요. 여기는 구리화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낙서궁에 해당돼요. 낙서궁. 이 낙서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낙서궁에서 그리고 구궁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걸로 점을 본다든가 우리 풍수도 현궁풍수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나 현상이나 하늘과 땅이 있다 그러면 공간, 시간과 공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이 9개 궁이 있는데 이 9개의 궁이 작용하는 게 20년씩이에요. 한 궁이 작용하는 게 20년씩이에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팔운 시대였었어요. 팔운. 근데 지금은 2024년부터 어디로 왔어요? 구운으로 왔어요. 그런데 올해가 마침 무슨 해예요? 병오년이에요. 병오년과 세운의 병오년과 구운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빠바바빵 그 불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석유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오늘 오다 보니까 차들이 좀 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석유 여파가 있나 봐요. 달리기는 다음 주에 하나 봐요. 다음 주 달리기 하나 봐요. 다음 주에는 차 갖고 오실 때 좀 잘 이렇게 시간을 피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에요. 구운에는 지금 불의 전쟁이에요. 불의 전쟁은 그럼 전쟁이 있다고 다 죽고 전쟁이 있을 때 뭐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불의 전쟁에서 경기를 돈으로 끌어모으려면 지금 선생님들 뭘 하셔야 돼요? 지금 AI 시대죠 뭐. 컴퓨터 시대죠 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게 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후이 시대라서 그래요. 전기, 전자, 통신 이런 것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삼성 같은 데도 지난번 황 누구요? 저기 미국에서 와서 뭐 우리 손잡고 가신 분 있죠. 젠슨 황. 뭐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삼성도 5만 원 하는 게 지금 막 20만 원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회 찾아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면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주식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해야죠. 주식. 어디가 돈 벌겠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SK만 버는 게 아니라 저기 인천에 있는 화학공장 같은 데도 대단하죠. 폭파해야 되는데 하나 같은데 뭐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무기사 막 이게
폭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거를 이제 이용을 하셔야지 이제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16수, 27화, 38목, 490, 50토를 활용을 겁나 잘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건 우리가 성수와 생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수와 생수. 1, 2, 3, 4, 5. 1, 2,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2, 3. 우리는 그냥 혼자 그러면 항상 1이에요. 1. 스타트 그러면 1이에요. 그럼 최고 그러면 1이에요. 그럼 1은 또 뭐로도 활용하느냐? 하늘이라고도 해요. 1 그러면. 왜냐면 양이니까. 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 그러면 짝이니까 뭐예요? 어머니도 되고 뭐 2개니까 여자도 되고 뭐 땅이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3으로 가니까 1과 2가 도와진 수가 3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럼 천지인이에요. 우리 천지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인데 다시 또 이걸 보면 1은 보통 뭐라 그래요? 수라고 그러죠? 수. 1을 왜 수라고 하죠? 선생님 1을 왜 수라? 이거 자연수거든요. 자연수가 10까지를 가면 백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의 오묘함이 대단히 그냥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수의 오묘함이 대부분 그 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을 수학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자들이 전부 다 유명한 예언가시잖아요. 수학자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전부 다 예언가들이에요. 근데 이 수는 뭐 만대수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1부터 시작해서 5는 5행이라고 그러고 5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5가지 계절 말하자면 세월이 그냥 걸어가는 거를 5행 5가지 기운이 걸어가는 기운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기운에는 항상 계절 감각이 우리는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시작은 1이라고 하는 수는 자연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러면 자와 자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는 남자와 여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수정이 돼서 임신이라고 하죠. 임신. 그러면 임신 1개월이라고 그래요. 만나자마자. 미국 사람들은 그걸 한 달 지나야지 1개월 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미 있는 씨앗이 이미 숙성이 된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1개월이에요. 그 숙성된 거.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수가 수와 수끼리 만나서 1이에요. 그래서 이 수는 만나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된대요. 저기 공간이 다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핏덩어리라고 불러요. 핏덩어리. 보통 사람들이 핏덩어리 그래 임신하고 나면. 왜냐면 남자 정자와 여자 난자가 만나서 여자의 궁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요. 그 자궁이라고 하면 물구덩이가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구덩이는 가장 어때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나무 같은 것도 겨울에 보면 물이 딱 꺾었을 때 떡 부러지잖아요. 그럼 그건 죽은 나무예요. 산나무 붓 속에 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쉬어요. 그래서 시와 시가 만나서 임신을 하면 그렇게 알맹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 수가 엄마가 임신을 해서 임신한 아기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엄마의 유방에서 유수를 통해서 그 영양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그 핏덩어리가 뭐부터 생기냐 그러면 뭐부터 생기죠? 눈부터 생겨요. 눈. 왜냐면 열량 덩어리도 하고 열량 먹어주는 것도 하고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눈이 생긴대요. 이렇게 눈. 열량을 먹어서 생기는 게 눈이에요. 2개월이 되면. 그럼 3개월일 때 뭐가 생겨요? 눈이 이렇게 전부 365개의 신경줄이 생겨요. 목은 신경을 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365 길이의 신경. 키가 작으나 크나 전부 다 365 길이래요. 그 신경줄이. 365 길이의 신경줄이 생기면
그 다음에 4개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다음에 팔다리가 생겼나요? 골격, 골격. 골격, 척추와 골격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골격을 뼈라고 부르잖아요. 그 뼈를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뼈가 생겨요. 그 5개월 때는 이 속에 골격이 생기고 다 생긴데 이게 살집이 생겨요. 살집이 생기니까 5개월이 딱 되면 이제 하나의 완성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의 완성품. 이걸 뭐라 그래요? 생겼다는 거예요, 생. 그래서 생수라고 불러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예요. 자연스럽게 생겼더니 5개월이 지나니 하나의 사람의 형상이 생겼어요. 형상이 생겼다고 응아하고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성숙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생수와 성수라고 불러요. 수를 생긴 숫자와 거기서 자연이 또 성숙한 숫자를 만들어서 이걸 성수라고 해요. 성수는 여기다 1, 6이에요. 왜 1, 6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5까지 가면 5 안에는 목화토금수 5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5 플러스 다시 1개월이 되니까 5 플러스 1이 되니까 6이 되는 거예요. 5 플러스 또 2가 되니까 2, 7이 되는 거예요. 2, 8이 되고 2, 9가 되고 10이 돼서 여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성수의 5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응아하는 거예요. 응아. 응아는 뭐예요? 응아. 응아가 뭐예요? 응은 너, 나, 아. 너와 내가 같이 살아보자. 응아하는 거죠. 애기가 우는 게 응아하고 우는 게 너와 내가 우리는 운다고 그러는데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내가 잘 산다고 응아 하는 거 너와 내가 같이 살자. 그래서 소리 친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이걸 웃는다고 하나 새도 웃는다고 하고 우리는 새도 운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이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운을 받았어요. 어떤 기운? 어떤 기운이에요? 그때 내 생년월일 시가 딱 나와요. 근데 생년월일 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쓰지만 우리는 지금 3가지를 써요. 이거는 양력이라고 해갖고 태양력을 기준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그 태양력을 쓰고 있죠. 전 세계가 같이.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달의 조정을 하는 음력을 쓰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요걸 쓰고 있어요. 절기력. 절기력을 쓰는 것은 절기는 보통 농사력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기운을 보는 거라고 해요. 기운. 근데 기운, 왜냐면 농사는 기운을 보고 하잖아요. 그때는 비가 올 때다. 그때는 바람이 분다. 그때는 따뜻하다. 그때는 춥다. 뭐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갖고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천문이라고 하죠. 천문. 하늘의 문이에요. 근데 하늘의 문의를 글로 우리가 옮겨놔서 문의를 천문이라 그래요. 근데 천문 그러면 굉장히 좀 고급 학문인 것 같이 들리고 그냥 별, 달, 기운 이러면 또 뭐라고 들어요? 약간의 그 점쟁이?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고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돼요. 우리 이 절기력으로 사주 보는 거요. 굉장히 자연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계학이라고 해요. 어림없는 말이에요. 통계학 아닙니다, 사실. 자연학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그때 그 시절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기운을 그 갑이라고 하고 을이라고 하는 걸 부호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너무나도 너무 정확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어제 우리는 이 기운을 어떤 기운을 보고 늘 기운 그래요. 해와 달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해와 달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칠성 들어보셨나요? 칠성? 우리 이제 풍수에서 칠성 많이 배웁니다. 근데 칠성 그러면 칠성님 전에 가서 빈다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들? 칠성 보셨나요? 칠성 봤어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죠? 북두칠성 무슨 모양이에요? 국자 모양.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하늘에 천문으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왜 북두라고 하겠어요? 북두. 북쪽에 두 우두머리. 우두머리인데 자루 모양으로. 무슨 자루 모양? 국자 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우리는 여름에 하늘을 보는 것을 많이 해요. 겨울에, 여름, 봄에 막 이렇게 하는. 여름에 마당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자리가 북두 쪽에, 북쪽에 두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때를 해서 북두칠성하지. 그 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함에 따라서 봄에는 이 자리에 있고 여름에는 이 자리에 있고 가을에 이 자리에 있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동두칠성, 서두칠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칠성을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별이 두 개가 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좌보우필. 그래서 좌보우필이 있어서 그걸 보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나를 잘 보좌해주는 사람 보고 보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다? 요즘 애들 그 말투에서 보면 아유 나의 오른팔 그래요. 근데 오른팔이 더 중요해요? 왼팔이 더 중요해요? 사용하는 거 오른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나를 보좌하는 건 좌보가 더 중요하죠.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부터 시작하죠. 항상 좌쪽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애들은 항상 오른팔 그래. 왼팔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오른팔이 중요하지만 나를 보필하는 사람은 보필. 그래서 우리는 9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여기다가 구성 그려놨죠? 구성이 땅에 무늬인 것 같으죠? 하늘과 땅으로도 치는데 9개의 별자리 구성 칸이에요. 그것도 9개의 별자리. 그리고 우리 사주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그 기운이 어떻게 해서 월권은 바뀌고 월권 절기로 해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 월권은 어떻게 해서 바뀔까요? 월권이 바뀌고 다른 때는 어때? 시가 바뀌고 연이 바뀌고 그럴 때는 양력이나 음력은 12월 31일 날 밤 자정 0시가 되면 바뀌죠. 음력 양력은. 그런데 이놈의 우리 절기력은 어떻게 바뀌어요? 입춘부터 바뀌어요. 입춘. 네, 입춘. 근데 입춘이 언제 들어와요? 시도 때도 없어요. 네, 구정 전으로 들어와요. 구정 전으로 들어오는 것과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입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디 시간? 절입 시간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시리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규칙이 있어요. 항상 기상청에서도 그거를 의주로 해서 기상청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명리나 사주를 그 기운을 갖고 쓰는 건데 그거를 명리 사주가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겠어요? 전부 다 점쟁이 세상이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이렇게 오묘한 학문일 수 없습니다. 이 풍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리나 모든 점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굉장히 정말 고학문이라고 하는 걸, 고퀄리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뽀대 안 나게 막 이상한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급스러운 이 학문. 저는 지금 공부한 지가 거의 40년쯤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일이나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100기라면
99% 공부 더 해야 될 게 많다. 저는 1%도 지금 못 들어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늘 아유 늙어서 이것도 못하고 그냥 가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100%다 하거나 마찬가지지. 왜 그러냐면 손을 탁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 그러면 그 자연은 나를 꼭 맞이해줘요. 내일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죠. 지금 현재 과거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체험했고 내가 느꼈고 다 알아요. 근데 이 학문을 하는 건 뭐 하려고 해요? 미래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잘 살아볼까? 그런데 실제로 마음을 탁 놓고 쓰면 어때요? 그냥 어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풍수. 아니요.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미래를 내가 다 삼켜버리듯이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엊그제 정월 대보름날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달? 못 봤어요. 비가 와서. 비 안 왔어요. 그날 왜 비가 와? 그 전날 왔지. 소원에 있어도 소원. 나 수원에서. 서울 안 있어. 개기월식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깜깜해져요. 달이 없어서. 다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달도 지구도 이게 전부 다 일직선이 될 때 그런 현상이어서 그 빨간 태양이 달을 가리기 때문에 달이 빨간색인 거잖아요. 아니지. 빨간 색깔을 때문에 그게 지금 92년도인가 그때 왔으니까 36년 만에 온 건가요 지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올 때는 굉장히 세상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러하니까 자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자연의 변화는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현상 자체가 전 세계 우리는 지금은 뭐 동네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살잖아요. 전 세계 뭐 미국 오늘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좋게도 나쁘게도 많이 미쳐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누가 알았어요? 왕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 공부했던 왕의 집사들이나.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이걸로 썼죠. 왜냐하면 그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죽일 사람도 그래서 천지지변이 왔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천지지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을 공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아마 우리 공부는 좋으실 거예요. 근데 풍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보는 것은 풍수의 기본 목적은 앞으로 더 좋은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지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딱 태어났어요. 그럼 사주팔자는 그때 그 기운이에요. 그때 365일 365일이 올해는 뭐가 돼요? 영오라고 하는 것이 365일을 지배를 해요. 아까 우리 최한석 교수님이 사주 보실 때는 일하고 뭐 월 정도만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사주를 볼 때 내 일간 태어난 날은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일이.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거는 생일날이 24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돼요. 나는 중요하지만 그때 그 기운은 더 나를 지배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연도 기운이 굉장히 많이 지배해요. 365일입니다. 그리고 월은 30일이에요. 시는 어때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런데 그거에 비중을 하면 연월일수 중에서 뭐가 잘났고 뭐가 좋아서 더 잘 산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감대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 올해 정말 사주 저한테 애기 쌍둥이 임신했는데 뭐 5월 며칠 날이라 뭐 아니면 누구 뭐 하면서 애기 나를 택일해 달라고 막 오는데 나를 잡아줄 날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월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가 아니라 올해는 연과 월이 지금이 어때요? 지금이 인월이잖아요. 인월. 지금 이제 묘월이에요. 네. 묘월로 왔어요. 16. 신묘월이 됐어요. 근데 여기 묘월까지만 해도 뭐 월이 그만큼 화기운을 좀 빼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묘월이 지나고 진, 사, 오, 미, 오로 들어가잖아요. 사, 오, 미 달로 들어가면 어땠어요? 열에서 이렇게 병오가 병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불이잖아요. 양인이라고 오죽하면 양인이겠어요? 병오의 기운이 그렇게 가득한데 태어날 달이 또 월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화를 지켜줘야 화를 지켜주자니. 아까 우리 선생님은 심장이 그 스텐트 한다고 그러셨나요? 네네. 저기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금수가 많겠구나. 넘치면. 그랬는데 보니까 사주를 우연히 말씀하셔서 들어보니까 역시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올해 이렇게 태어나는 그 4, 5월에 또 일까지 잘못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터져나가죠. 또라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라이 전쟁 이 하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아프다고 했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화가 다 보이고 막 화나니까. 그런데 그게 넘치면 또라이 되는 거죠 뭐. 아까도 저기 운전을 오늘 하고 왔는데 운전을 어젠가? 아 생각 갑자기 그러네. 길거리를 딱 지나다 아까구나. 길거리 지나는데 어떤 젊은 애가 요만한 남자애인데 길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왜 오겠어요? 여러 가지에서 오지만 내 사주팔자 타고났을 때 그게 골고루 돼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뭔가 그걸 벗어나지 못할 때 되고 그러면 그래서 ADHD를 더 많이 옵니다. 그건 정신병 환자도 굉장히 지금 정신과는 이제 미어 터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종교업계도 또 미어 터지죠. 그러면 종교 쪽으로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날짜 택일해달라 할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도 또 하고 그런데 해줄 날이 없으면 그냥 기다렸다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맡겨라.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대왕절개고 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애가 이상하게도 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내 사주의 기운 하나만 갖고 살지는 않거든요. 네. 누구 기운 갖고 살아요? 어머.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 잘 만나면 그거보다 큰 덕은 없어요. 부모가 뭐 진짜 금수저 은수저 요새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잘 만나면 부모 덕분에 조금 아픈 애가 태어나도 막 병원도 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살다가 보면 뭐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뭐 개발해야 되고 그럴 때 방편이 어때요? 풍수 같은 거는 너는 이 자리에서 살아라 찍어놓진 않았어요. 나는 내 맘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좋은 대로. 그렇잖아요. 그 사주는 그냥 찍어놨어. 찍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내가 불이 너무너무 많은 사주로 태어났더니 불 많은 곳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시켜주는 거. 어디로 가? 물. 여름 나라? 겨울 나라? 나는 겨울 나라. 캐나다. 정말로 사주가 불덩어리들은요 옷을 안 입어요. 집에서 엄마하고 막 싸워 애들하고 사주를 보러 왔는데 우리 아들은 맨날 흉스럽게 맨날 옷 벗고 살고 막 그러다. 화가 많은 애들은 옷 못 입고 살아요. 걔한테 옷 입히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해 죽죠. 막 벗어. 근데 화가 추운 사람 어때요? 추운 사람. 따뜻한 거 필요하지. 옷을 입고 자지. 당연하죠. 옷 입고 자고 막 옷을 막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해놓고 매너를 지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주 특성에 따라서 그런 매너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 내 집대로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그거를 더 좋게 만들어 주려면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너나 나나 누구나가 다 더 잘 살려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만나서
됐다고 해도 내가 혼자 자수성가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나의 공부나 나의 여러 가지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그 지성이 생겨서 누구 뭐 해보자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되고 거기도 반토막만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돼도 이래서 그런 공부는 계속 늘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공부도 엄마가 하란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경은 만들어주셔야죠. 어떻게? 풍수를 배우시면 이제 풍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남자분들은 풍수 배우고 와서 이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 사모님들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싸우시지 마세요. 어떻게? 풍수의 기본은 청소예요. 청정. 풍수를 어떤 집으로 간다, 어떤 데로 간다 그게 가장 더 우선 먼저가 아니라 내 집 온판간에서 살아도 청소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큰 구를 보면 더 좋은데 더 좋은 곳에 가서 하면 발복되는 거나 이런 거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집에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집에서 살 동안에는 청결을 지키면 돼요. 청결을 어디서 지켜요? 맨 처음에는 들어가는 현관문이 깨끗해야 돼요. 현관문에 요즘에는 현관문이 깨끗한 집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깔끔한 것들. 왜 그러냐면 그놈의 택배 때문에. 신발도 많고. 택배 상자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던 신발, 안 신던 신발 그냥 오늘 신으면 내일 또 모레 갖다 막 끄집어내면 식구가 2명밖에 없다고도 현관에 신발이 막 너저보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현상해야 되냐? 신발이 막 너저보내게 많은 집 가면 초상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상집은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신발이 막 지금은 초상집도 전부 다 어디서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초상집은 집에서 다 치렀어요. 그럴 때는 신발 흐트러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초상집 해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죽하면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정리 깨끗하게 하고 현관 앞에다가 우산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산은 왜 안 될까요? 우산은 음이에요. 우산은 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오는 건 음기가 들어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안에다 넣어놔야죠. 항상 현관 안에다 현관 보이는 데다 놓지 말고 안에다 신발장 안에다. 안에다 넣어야죠. 안에다. 현관 봤거든요. 말려서 건조해서 말린 다음에 안에다가 서랍 안에다가 이렇게 문 열고 넣어놔야지 그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회사 같은 데는 비 오고 그런 날 이렇게 밖에다 우산꽂이 해놓지만 집에는 그렇게 현관꽂이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늘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관을 깨끗이 현관은 왜 그렇죠? 들어오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바람 소통되는 것이 좋은 운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양기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현관을 통해서 항상 들어가고 나가고 해요. 집에 그러면 집에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거 그 거실 문이나 이런 거는 창문을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아야 될까요? 환기는 한 번씩 시켜줘야 되는데 환기는 길게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환기를 시키고 들어온 좋은 기운 밖으로 많이 빼내면 안 됩니다. 좋은 기운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게 해야 돼요. 그러나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럴 때 문 확 딱 열어놔야죠. 부부싸움 하면 거기에 좋은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뭐가 나빠요? 말로써 기운이 이미 거기가 청결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문 열어서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화목한 이런 집안의 분위기는 그냥 소통 한번 이렇게 시키는 게 좋지 문 열어놓고 사는 집 있어요. 열어놓고 살면 안 되고요. 특히 화장실 문은 여시면 안 돼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네. 좀 쉬었다.